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1일 날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표정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이 김경수 씨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경남지사가 아니니까 김경수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김경수 씨가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이 야권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이거를 반긴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 조작을 한 거에 대해서 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 김경수 씨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했던 게 뭡니까? 이 대선 기간에 2017년 대선 기간에 이 여론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론 조작을 했습니까? 이 포탈에서 댓글 순위를 조작해가지고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걸 조작해서 마치 자기 그 문재인 지금의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유리한, 이 사람한테 엄청나게 사람들이 기울었다, 여론이 기울었다는 듯이 그 다음에 이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비방한 듯한 그런 것들을 갖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론 조작이고, 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물론 그게 직접적으로 절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를 했느냐, 이거는 또 둘째 문제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집권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이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있지 않습니까? 이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유일한 기회, 선거입니다. 선거. 그 선거 중에서도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을 뽑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국가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여러분들 지난 5년 동안 많이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 중요한 선거에서 여론 조작을 한 사람한테 불과 징역 2년을 때린다. 이게 과연 맞는 일입니까? 이게 과연 타당한 겁니까? 바람직한 판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선례가 남았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내가 이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킹크랩 같은 소위 매크로 이런 걸 돌려가지고 네이버상 포털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여론 조작을 합니다. 댓글 순위 조작을 합니다. 올렸다 내렸다 막 마음대로 합니다. 조작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당연히 여론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 대한 어떤 대가, 이익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사 후일 그게 발각된다고 하더라도 저 징역 2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별로 큰 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2년만 받으면 제가 원하는 대통령 만들어 놓고 그 후에 뭐 사면 받으면 되니까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거는 이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서 너무 형량이 가볍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내가 원하는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징역 2년만 감수하면 된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마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법원 판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공소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심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뤘는데 이게 업무 방해가 있습니다. 업무 방해. 이 킹크랩을 통해서 포털 업무 방해를 했다. 그러니까 순위 조작, 여론 조작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에 업무 방해를 한 거, 이것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도움을 준다면, 김동원, 드루킹이 도움을 준다면 추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2심에서는 이 업무 방해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무죄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경수 씨 측에서는 이 업무 방해에 대해서 상고를 했고, 또 헌법 특검에서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판결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둘 다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법원에서 다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업무 방해에서는 인정된다. 드루킹과 공모한 거 인정되기 때문에 징역 2년 이렇게 때렸고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2심 판결 나왔을 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 판결 자체가 뭔가 한 발 빼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공직선거법 법리 적용을 갖다가 뭔가 이상하게 했다, 해석을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대법원에서도 이런 판결을 냈습니다. 뭐냐면 피고인이 김경수 씨가 A, 김동원, 드루킹에게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를 할 당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2심에서는 김경수 씨가 그때 당시에 지방선거에 경남지사에 나갈지 안 나갈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 선거를 도와주면 뭔가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를 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런 취지의 원심 판단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가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판단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솔직히 김경수 씨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김경수 씨가 징역 2년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 요거에 대해서는 반기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반길 만한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김경수 씨가 이제 그 최후 진술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씨가 약 1만 자에 달하는 200장 원고지로 따지면 50장, 이게 그 폰트 크기를 갖다 10포인트로 했을 때 A4로 원고지 50장이면은 대략적으로 한 A4 5장, 6장 그 정도 나옵니다. 그거를 최후 진술했는데 그걸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씨는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저에게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고 특검까지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수사하고 지금 기소하고 재판 받았던 거 아닙니까? 재판도 이 상당히 깁니다. 어떻게 이례적으로, 아니 그래서 재판이 어떻게 이렇게 질질 끌 수가 있느냐? 그 사이에 뭐 이 판사 인사 문제 이런 것도 얽히지 않았습니까? 김경수 씨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의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경수 씨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내용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과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느냐, 허익범 특검이 접근을 했느냐, 그리고 재판부가 이거를 제대로 판단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론 조작 이 행위가 김경수와 드루킹 선에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위에 또 상부선이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동원과 제가 사전에 미리 킹크랩 범죄를 공모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두 번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살펴보면 범행을 공모한 관계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차고도 넘칩니다. 글쎄,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제 대부분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 김경수 씨와 드루킹의 그 관계를 보면 이 사람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그 정황, 그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1심과 2심 그 재판 판결문을 보면은 김경수와 드루킹의 공모라고 모두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재판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 이건데 최후 진술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그래도 뭔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경수 씨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동원과의 관계를 공모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이해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저를 바둑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면서 허락을 맡아야 했던 정치인을 바둑이라는 모욕적인 별칭으로 부르는 사이가 정상적인 공모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둑이는 개를 가리킨 말 아니겠습니까? 바둑이. 그러니까 김경수 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개라고 하니까 뭔가 멸칭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실체를 그냥 파악할 수 없도록 일종의 암호명으로 만든 게 바둑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렇게까지 의미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도 아닌데
뭐 하려고 이렇게 길게 서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경수 씨 범행을 공모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김동원 측이 요구한 사항들을 제대로 들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동원의 인사 추천도 결국 무산되고 김동원이 요구한 문재인 후보와의 만남은커녕 전화 통화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를 했다면 내가 그것들을 하나도 안 들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결국 그렇게 했기 때문에 드루킹과 그 일당들이 김경수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온라인에서 반 문재인 여론전을 또 펼치다가 그게 이제 친문 또는 친여 네티즌들한테 이제 발각이 되고 그게 뭐 김어준 추미애를 거쳐서 결국엔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김경수 씨가 이렇게 안 들어줬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이게 무산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가 또 무산이 됐습니까? 드루킹 측에서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하니까 김경수 측에서는 뭐 그건 아니고 뭐 센다이 총영사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던 거 아닙니까?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가 없었고 이 사람들하고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이렇다고 한다면 뭐 하려고 그 공직입니다. 오사카 총영사, 센다이 총영사 이런 얘기들이 드루킹과 김경수 사이에서 오고 갈 수가 있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어떻게 드루킹을 만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청와대 김경수와 그 다음에 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한 이후에는 청와대에 어떤 조직적으로 드루킹과의 이런 어떤 거래를 시도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만한 정황들이 차고도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차고 넘친다 그럽니까? 그리고 김경수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로서는 오랜 시간 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아오면서 도대체 김동원은 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자신의 사건에 끌어들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경수는 이 최우진실에서 수차례 드루킹 일당과는 처음 만났고 뭐 그 이후에 한 두세 번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범죄를 공모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문했습니다만 김경수는 그러면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만나려고 그 파주 출판단지까지 가서 그러고 있었습니까? 왜 그 사람들하고 만났습니까?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김경수 의원실에 계속 들락거리는데 그 방문을 계속 허락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럽니까?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텔레그램으로 뭐 기사 이런 거를 갖다가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런 자들이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하고 뭐 그랬을 때 센다이 총영사 얘기가 나오고 백원우를 만나게 했습니까? 이런 정황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수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동원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김동원뿐만 아니라 김경수 씨 역시 자신의 조직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불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 자신 또는 자기가 이렇게 보좌하는 대통령 후보를 이익을 위해서 불법적인 도구를 통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 이게 바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건의 본질이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 이 사건의 실체는 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김경수와 드루킹 선에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상부의 지휘선이 따로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누굴 얘기하는지 뻔히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려진 사건의 진실은 여론 조작을 했다. 그 여론 조작에 상부선이 있는지는 또 따로 따져봐야 된다. 이게 우리의 남은 과제다. 국민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선거, 이 선거에서 국가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 그 어떤 세력이라도 이런 식으로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단순히 업무 방해로 처벌을 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따로 논의를 해가지고 특별하게 더 수사를 한다든가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